그러니까 이번에 공격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낸 성명을 보니까 이란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핵무기 9개를 개발할 만한 우라늄을 확보해놨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묻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나탄즈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야,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란도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너네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다 알아. 말씀하신 뭐 수천 기, 네. 수백 개의 그 미사일이 있고 이걸 이제 뭐 혹독한 반격을 하겠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떤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중동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이란이 이제 한 번 이란의 고위급들이 제거되면서 한 번 보복을 했었죠. 그런데 보복한다고 이스라엘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맞아요. 그때 미사일 몇 개 날라갔죠. 그러면서 신용만 했거든요.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능력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네. 제한적이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 세 나라 중에 하나는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열어줬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갔으니까 미사일이 어쨌든 날라간 항공기도 항공기도 갔으니까요. 가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IDF 그 이스라엘은 전폭기로 정밀 타격을 해요. F-16이나 F-15로. F-35도 사용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못하는 게 요 사이에 세 나라가 껴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정도면은 이스라엘이 요격 능력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망으로 충분히 요격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본인들의 핵 관련 주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 조치를 해놨을 거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의 공격이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2차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란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력차.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다 모르는데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 공격과 상관이 없어라고 발표는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았잖아요.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 본인의 입으로도 폭격한다면 자기가 먼저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묵인하에 일어난 암묵적 무기는 100%죠. 100%죠. 암묵적 무기는.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즉각 휴전에 그 결의를 했거든요. 우리도 동의했어요. 네. 미국 반대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5만 수천 명을 사실은 학살이죠. 그리고 부상자가 12만 명이 나와요. 네.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이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봉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알았으니까 니네 농축하는 거 여기까지만 해. 이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권은 아예 농축 권리를 없애자고 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결의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무기는 있다고 봐야죠. 무기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 철수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엄밀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란의 반격,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으니까 대비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제적인 또 그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은? 이제 뭐 이러면 또 이제 뭐 뇌피셜이니 소설이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낸다. 네. 누가 이기든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내 돈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중동 문제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항구적인 아예 끝내겠다는 겁니다. 네. 미봉책은 찬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지금 중동에는 저항의 축이라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게 시아파들입니다. 네. 이제 이슬람에는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슬람교는 순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시아파가 소위 강경파예요. 네. 그러니까 마호메드의 후계자를 두고 이게 직계 혈통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냐 이거 갖고 나뉘는데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원리주의파들. 그리고 시아파하고 순니파는 서로 앙숙 중에 앙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학살극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조들이죠. 그러면서 타 종교보다 시아파하고 순니파 사이가 더 나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제 그 순니파의 맹주고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맹주거든요. 그럼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금 몰락한 아사드 시리아 정권,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네. 그 다음에 후티, 여기가 저항의 축, 그 시아파의 벨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저항의 축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사드 정권 무너졌어요. 후티는 그렇게 전쟁에 돈 쓰기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마스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트럼프 완전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신정 정권, 하메네이 정권의 괴멸, 레짐 체인지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의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뭐냐면 이란의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이란은 70년대에 여자들이 비키니까지 입었던 나라예요. 네. 미국하고. 근데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무슨 그 끔찍한 여성 탄압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 수비대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 정권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그 군사력으로서 혁명 수비대가 있는 친위군이 거고. 필요하다. 그렇죠. 그 친위군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까지 다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슴 줄라이마니도 그 이라크 갔다가 대낮에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이라크 그 그렇죠. 시아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란 정권의 몰락, 레짐 체인지가 아니냐.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란이 보복했을 때도 이제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네. 이란 고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하메네이의 걱정은 뭐냐면 이 공격, 이스라엘과의 공격에서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지만 이란이 또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또 선을 넘을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취약한 권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냥 신용만 하고 덮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죠. 네. 반격을 제대로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증시 폭락, 유가 급등 이런 문제일 수 있지만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중동 정서, 중동 분위기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미래를 보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고립돼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국이 코피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트럼프 정권 이전에 네. 중국이 의외로 사우디하고 친한 거 아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 사우디와 이란 이렇게 화해시킨 거 그것도 중국이 힘을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하고 권위주의 또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요 둘을 이용해서 중국 1대1로 전략의 관점에서 중동의 친중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사우디는 또 수니파기도 하지만 아랍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민족이 다르군요. 민족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종교도 계파도 다르지만 민족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요통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중재하면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살짝 맛 좀 봤는데 트럼프가 깨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그 틈만 나면 사우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이란 러우 전쟁도 처음에 중동에서 그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우디하고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쪽을 좀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과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림이 또 흐트러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폭격이라는 말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가 그 이란 정권의 완전히 몰락,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로 인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중심의 중동 재편, 이거다. 친미 지도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을 린치핀으로 미국은 미국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를 붙이려고 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의 축이 완전히 괴멸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은 어쩌다가 몰락, 그 다음에 후티는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는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네. 이란의 정서가 만일에 이 신정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이란 민족주의, 페르시아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한테 번번이 얻어터지는데 코피 터지면서 자국민은 압박하면서 이스라엘한테는 맨날 코피 터져, 사령관 죽고 다 죽어, 다 터져. 그럼 이제 정권이 흔들리죠. 신정 정권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어떤 그런 평화로 가는 어떤 그 시스템, 국가 체제 정비들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이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냉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찰만 받고 그러면 이란은 언제든 깰 수 있거든요. 네. 요거 나 반병만 마실게 그러다가 그냥 한 병 씩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불신은 없앴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입장에서 이제 사활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정권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의도 터진 상태로는 안 끝날 거다. 마치 푸틴이 전략 폭격해 상실하고 나서 지금 뭐 대규모로 민간인 폭격하듯이 이란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거다. 네. 그러면 그게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란식 보복이 될 수도 있죠. 네. 대규모 민간의 피해를 유발하는. 네. 어쩌면은 9/11, 9.11 테러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테러를 통한 그러니까 이란은 무슨 명분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암묵적 무기는 충분히 함정 의심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핵심 자산을 때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흐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빼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